나는 16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가치 투자자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작년에 만나게 된 초보 투자 지인들에게 가치 투자 영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스터디 모임을 다니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초 없이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처음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에 풀 매수하는 실수를 한다. 16년 전 나도 그랬다. 분석이 되어 있지 않으니 단기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결국 투기적 매매에 휘말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아무리 이 낄낄빠빠를 잘했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 한들 3년 안엔 다 박살난다. 운이 좋다며 오늘은 벌 수 있지만 내일은 다 잃을 수도 있다. 진짜 투자자는 항상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가? 나는 이 기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만약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꾼일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에는 현명한 투자자가 있고 반대로 현명한 투기꾼도 존재한다. 현명한 투기꾼은 단기 매매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차트 하나에 인생을 바친다. 그들의 실력은 마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나가는 축구 선수와도 같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당신이 그 경기에 뛰겠다고? 이건 미친 짓이다. 그리고 사탄 같은 마인드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에게 축구를 배우러 가서 단 몇 달 만에 손흥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리오넬 메시에게 축구를 배우면 메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손흥민은 수십 년간 기초훈련을 반복했고 그 결과 지금의 손흥민이 되었다. 현명한 투기꾼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투기 무사다. 즉, 그들 중 상당수는 세상에 없거나 이미 시장에서 사라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따라해서 주식을 단순한 차트 게임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결국 현명한 투자자와 현명한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다. 처음 주식을 배우는 순간부터 단타에 빠져들고 빠른 수익을 원하다가 결국 매년 시장에서 사라진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식은 도박이다 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꾼이 되고 싶다면 닌자나 사무라이 같은 정신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는 다르다. 손흥민처럼 될 필요도 없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실력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단순히 올바른 원칙을 배우고 차근차근 기업들의 가치를 비교하며 경험을 쌓아가면 된다. 이처럼 알고 나면 투자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돈을 모으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돈을 불릴 수도 없다. 이것이 전업 투자자들이 망하는 이유다. 쓰는 돈보다 모으는 돈이 많아야 저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은 돈을 올바르게 투자할 때 진짜 자산이 만들어진다. 강하게 말하면 70대도 투자해야 한다.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투자 자체가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 공부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우울증에는 주식 투자만한 것이 없다는 말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0세가 넘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여전히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워렌 버핏은 90세가 훨씬 넘었지만 주주총회에서 여전히 젊은 청년들과 소통하며 투자한다. 이들에게는 60에서 70대는 청년이다. 이 정도 나이면 앞으로 30년은 더 건강하게 투자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기업과 함께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커피를 마시고 자동차를 타고 출근한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저녁에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에서 주문한다. 이 모든 것이 기업의 결과물이다. 기업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일 소비하는 기업의 주인이 되지 않는가? 주식은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단순한 차익 거래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성공한 투자자는 차트를 쫓지 않는다. 대신 기업을 본다. 기업의 비전, 경쟁력, 수익 모델을 본다. 그리고 그 미래에 자신의 자본을 태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5억, 10억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부자들은 계속 돈을 벌려고 할까? 하지만 나는 수많은 자산가들을 봐왔다. 그들 중 상당수는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 그럼에도 주차장에는 꼽붙여 놓은 제네시스 한 대 정도는 있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들은 굳이 비싼 차를 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 돈이 없어서일까? 아니다. 그들은 절제된 삶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산가들도 인간이기에 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소비에 명분이 있어야만 돈을 쓴다. 가치가 있는 곳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나에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나는 30대까지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자 프로듀서였다. 음악을 하면서 알게 된 한 부자, 즉 기업가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수십 년간 아끼고 관리하던 20억가량의 음반 스튜디오 시설을 내게 주려고 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쑥스럽지만 그 당시 음악의 모든 것을 바친 젊은 나에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것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는 명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거절하며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길 유도했다. 그의 가치를 내가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나도 절제했기에 나의 꿈, 나의 희망,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가치들을 쌓아갈 수 있었기에 지금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아무튼 부자들은 가족을 위해 차를 샀다면 몰라도 본인을 위해 고가의 차를 사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이 부자들이 가진 공통점이다. 그들은 항상 절제하지만 가치 있는 자산과 인재가 있다면 풀베팅한다. 당신은 이 자산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듣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 사람이 있다. 유형 자산을 쫓는 사람과 무형 자산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페라리 같은 물질적인 것을 꿈꾼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법, 즉 무형 자산을 원한다. 그들은 이미 유형 자산을 충분히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기억하라. 그들은 무형 자산을 최상급 자산으로 여긴다. 진짜 인생 개꿀팁 단서다. 돈이 많으면 뭐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즉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가 없다. 부자도 마찬가지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더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건 마치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 빅뱅의 건지용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건지용의 노래, 건지용의 춤, 건지용의 패션으로 이재용 형님이 똑같은 능력을 가진다 해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가치이다. 그럼에도 돈이 많으면 가능할까?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는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큰 결정은 단 한 번의 실패라도 치명적일 수도 있다. 부자라고 해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좀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깡통을 차지 않으려면 자유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진짜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선택의 결과가 항상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부자들의 자유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것은 큰 배팅이 아닌 수십 번 혹은 영원히 다시 할 수 있게 아주 작은 배팅들로 행동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성공을 모아 추적해 그것을 굴려서 무언가 큰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쓴다. 이건 스노우볼 효과랑 완전 거의 흡사하다. 그들은 아무리 답답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르지 않는다. 느리더라도 거위가 낳아준 황금알 가지고만 생계를 유지한다. 그것이 바로 자유를 관리하는 규칙이다. 자유란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이 100만 원만 있어도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100만 원이 있다면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더 모을 수 있는 희망, 그것을 꿈꿀 수 있는 게 자유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돈이 많아도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적어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를 조절할 수 없다면 자유가 아니다. 반대로 돈이 적더라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자유에 가까워진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100만 원을 저축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하지만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의 저축은 자산이 2배 증가한 것과 같다. 이 상승폭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진짜 가치라는 것이다. 부자들은 이 가치를 욕심낸다는 것이다. 그래, 그렇다. 내 자신이 너무 할 게 많다는 가치다. 자꾸 그들과 돈의 크기를 비교하지 마라. 자유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부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들은 신경도 안 쓴다.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을 따를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치다. 돈만 많으면 즐거울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똑같은 놀이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 회사 점심시간에 오늘 뭘 먹을지 매일 몇 없는 음식점 메뉴를 골라야 하는 고통과 같다. 내가 실제로 2번 만나 대화해본 글로벌 게임회사 회장님이 있으셨는데 스스로 돌아가셨다. 밑바닥에서 성장을 엄청 하신 분이신데 우울증이 심했나 모양이다. 이 뉴스를 본 부자들은 이해하기에 아마 심히 두려워할 것으로 난 잘 안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이번 달 100만 원을 모아서 자산이 2배가 되었다는 바로 그 가능성이자 그 속에 다사다난한 작 같은 그런 과정이다. 그들은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실 진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응원한다. 왜냐면 그 과정이 바로 그들이 지나온 길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그래서 더욱 설레이며 소중하게 느낀다. 이건 마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MMORPG 게임에서 굳이 초보 던전에 와서 버스 태워주는 맛과 같다. 이 말을 이해하는가? 부자들은 오늘도 돈을 벌 방법을 찾는다.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서 이미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청취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불변의 법칙 하나를 이야기하겠다. 잘 들어봐라.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부자들조차 오늘도 지속적으로 돈을 불리는 방법을 찾아 헤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들어가려는 전장에 나의 돈, 나의 병사를 같이 출전시켜야 한다. 단 명심해야 할 것은 저평가난 주식을 분석해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게 가치 투자다. 부자의 돈은 규모가 너무 커서 함부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가 어렵다.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쪼개서 투자한다. 쪼갠다 해도 세상에 부자가 너무 많아 그들끼리도 치열한 주식 매집 경쟁을 한다. 그게 주가 상승의 요인이다. 어떠한 가격 구간에는 절대로 개미가 주식 차트를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들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괴리가 벌어진 맛있는 자산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시장을 헤맨다. 그렇다. 돈의 흐름은 현재 혹은 미래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벌어진 그 괴리에 귀신처럼 들어온다. 우리는 그 지점에 천천히 여러 곳에 자산 1%씩을 보내 저축하며 기다렸다가 부자들이 오면 그들의 발톱의 때, 손톱의 때가 돼서라도 꼭 상정상이 아닌 2부 능선까지라도 착 달라붙어서 올라가야 한다. 그게 가치 투자다. 이것을 최대한 잘 하려면
부자들이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가치를 알아보는 우리의 자산을 사준다.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다. 하지만 당신은 없다. 그래서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돈 없는 당신이 수십억, 수백억을 돌리는 그들보다 리스크가 훨씬 덜해서 오히려 더 큰 기회라는 것이다.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100만 원밖에 없는 당신은 다음 달 100만 원을 저축하면 금방 2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수익률 100%다. 이것을 주식이라는 자산으로 바꿔놔야 한다. 그래야 운이 작동되고 기회가 움직인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기회이다. 남들이 조금 산 주식이 좀 올랐다고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은 떨어진다고 통곡할 필요도 없다. 둘 다 하면 장땡이다. 기업을 분석하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매일 가치의 괴리가 벌어지는 시장이 바로 국내 주식시장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 주식은 망했다고 손절치고 나간다.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지금은 삼성전자 주식이 멈춘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멈추면 순서가 있듯이 가치 있는 주식들은 오늘도 오르고 있다. 요즘 삼성전자가 끝났다, 망했다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진다.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은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냥 마켓 메이커들이 다음 자산 따먹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기회는 대한민국에 있다. 특히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말이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아니라 원숭이 순이다. 이 채널에서는 기초적인 투자 원칙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다. 당장 급등주에 올라타는 사탄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기억하라. 주식 투자 손흥민처럼 성장하라. 손흥민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재능 때문이 아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은 아들이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성과 정신력, 선수로서의 태도까지 철저하게 가르쳤다. 이런 교육 덕분에 손흥민은 남들보다 뛰어난 승부근성과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진 선수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지?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서의 태도와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다.